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일명 세상에서 가장 많은 키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오, 아니 눈을 감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이 키스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요? 그렇죠. 누구예요? 사실 이 얼굴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심폐소생술 훈련용 마네킹, 레스큐 N입니다. 짝이야. 흔히 애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애니 마네킹으로 훈련받은 사람만 3억 명 이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근데 묘하게 이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미소 띤 얼굴로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네킹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온화한 표정의 실습용 마네킹이 실존했던 인물이라면 네?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실존 인물이라고 하면 약간 뭐 초상권도 있고 어허. 그래서 이 가상으로 만드는 게 법적으로도 유리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러면 실존했던 인물을 저 본 따서 저걸 만든 거예요? 본인 얼굴인가?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만든 사람 얼굴인가? 사실 그녀의 정체는 프랑스 파리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센강의 이름 모를 여인. 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훈련하기 위한 걸로 개발했다 이건가요? 아니, 굳이 왜 훈련용으로 그렇게까지 뭐가 있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1880년경 파리 센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소녀의 익사체가 발견. 당시 시신에 저항흔이 없어 자살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너무나 온화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던 소녀. 그 미소에 매료된 사람들은요. 소녀의 얼굴에 석고를 발라 마스크로 남겨놔야겠어요. 그렇게 소녀의 얼굴상은 센강의 이름 모를 여인이라 불리며 대량 생산.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 작가이자 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그 소녀를 익사한 모나리자라고 지칭하는 등 파리를 넘어 유럽 전역까지 그 인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허허. 결국 소녀의 얼굴상은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1960년대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으로까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남양 특집 2023 김유한 이야기 19, 16위 공개합니다. 비행기에서의 끝나지 않는 악몽.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휴가 중에 비행기 안에서 기묘한 경험을 한 여성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비행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조세핀. 난 모로코로 휴가를 떠나는 중이야. 내 남친 라르스가 신규 항소의 스톡홀름발 모로코행 직항 초특가 비행기표를 찾았거든. 설렘 가득한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이하게도 분명 5시간 뒤면 도착했어야 하는 비행기가 계속 하늘을 날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내 손목 시계가 멈췄어. 모든 승객의 시계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한 건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승객들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확인해 보겠다는 말로 일관. 절대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날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묘한데? 와, 기묘하다. 무슨 일이지? 아니 이게 사실 비행기라는 공간이 폐쇄돼 있고 하늘 위에 있잖아.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창밖의 해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또 떴다는 건 분명 하루가 지났다는 것이겠죠. 도착 예정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사실에 조세핀이 불안에 빠질 무렵 분명히 만석이었던 자리가 눈에 띄게 비일 정도로 승객들이 실종. 그나마 남아있던 승객들조차 마치 마네킹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듯 눈에 초점이 없었고요. 조세핀의 남자친구도 이목구비가 흐려지며 아무 말도 또 미동도 없었습니다. 뭐야? 마치 조세핀만이 살아있는 듯한 상황. 그때 드디어 처음으로 기장의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피트스톱으로 비행이 지연된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분명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비행기가 정비를 위해 잠시 착륙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행운을 빕니다. 조세핀. 기장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뭐야? 기묘한 방송을 마쳤습니다. 한 명 이름만 딱 불렀어. 그렇죠. 기장이 어떻게 승객 이름을 알겠습니까? 보통 모르죠. 그리고 방송에서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 그럼
그럼 한 명만 불렀다는 건 그럼 나머지 승객들은 이미 승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조세핀이 다급하게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했을 땐 화면이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들은 모두 과거 게시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세핀은 마지막으로 다시 또 잠이 오기 시작했어. 부디 일어났을 땐 비행기가 도착해 있었으면 좋겠네. 라며 글을 마셨고요. 아무도 그녀의 끝나지 않는 비행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못 돌아왔겠죠? 못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 글이 없는 거겠지? 결말이 없습니다. 뭔가 되게 개연성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섭네. 남양 특집 2023 김희연 이야기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뺑소니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시죠. 이런 건 많이 보죠. 플래카드. 아, 가슴 아파요, 진짜. 가족들이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런 거 이제 목격자를 찾는 그런 플랜카드 아닙니까? 간절하게 달아놓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뺑소니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A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저 형사님,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는 한 남성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목격자와 저녁 9시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목격자는 넉 달 전 직장 동료를 만나고 귀가하던 길에 갑자기 큰 충돌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더니 한 여성이 차에 치여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는데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면서 그 여성을 자기 차 뒷좌석에 태웠어요. 당시 목격자는 뺑소니가 아니라는 생각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는 목격자. 사고 당시 너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보진 못했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현수막의 번호를 보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이거 전화 주신 거는 감사한데 뭐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못 봤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혹시 그 현장으로 저를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요. A씨는 주변을 훑어보곤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라면 사고가 일어나도 완전 범죄가 가능할 것 같네요. 남자가 주위를 확인했다고 했죠? 범인은 당신을 본 겁니다. 아, 저는 상상도 못했네요. 역시 형사님 통찰력은 대단하시네요. 현장을 둘러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타며 남긴 한마디. 근데 제가 형사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현수막으로 함정을 봤네. 그렇지.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 근데 그러니까 아예.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일 뿐입니다. 목격자분들의 소중한 제보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 무언가 사건을 목격했는데 이 괴담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경찰서로 직접 제보를 하시면 안전합니다. 2023 김희연 이야기 19, 9위를 공개합니다. 낚시터에서 만난 의문의 가족. 이번 이야기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이야기입니다. 평소 낚시를 좋아했던 켄타. 여자친구와 함께 동료에게 추천받은 바닷가, 낚시 명소를 찾았습니다. 초행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자정이 돼서야 도착한 낚시터. 그렇게 여자친구와 단둘이 조용하게 밤 낚시를 즐긴 켄타. 두어 시간이 흘렀을 즈음. 자기야, 나 저기 자판기에서 음료수 좀 뽑아올게. 그리고 얼마 뒤 음료수를 가지고 돌아온 여자친구는 웬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켄타, 이분들 여기 주민이라서 여길 잘 아신대. 거기 고기가 잘 안 잡히죠? 제가 고기 잘 잡히는 곳 아는데 같이 가시죠. 켄타는 초면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요.
중년 부부가 초등학생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있는데 나쁜 짓 할 사람들은 아니겠지. 이렇게 안심하며 그 가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 나선 켄타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모습. 뭐야? 저 사람들 옷을 거꾸로 입고 있잖아. 옷을 거꾸로 입고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기모노의 왼쪽 옷깃이 앞에 오고 신발도 좌우를 바꾸어 신은 기묘한 차림새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옷을 거꾸로 입는다는 건 장례식의 주인공, 즉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몸이 쫙 올라오죠? 엄마랑 애들이랑 다 귀신인 거예요? 다 귀신이었어? 옷을 거꾸로 입은 정체불명의 가족들.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에 질린 켄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급하게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건 켄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가 부진. 이대로 간다면 바다로 추락하는 긴급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룸미러 너머로는 그 가족들, 아니 귀신이 보이는 상황. 어떡해? 와, 귀신이 이렇게 직접 사람을 해코지 하는구나. 어떡해? 켄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친 그 순간. 어떡해! 차가 말을 안 들어! 자꾸 뒤로 간다고! 괜찮아. 앞으로 잘 전진하고 있어. 뭐야? 여자친구한테 귀신이신 거야? 여자친구의 기이한 반응에 더욱 패닉에 빠진 켄타. 그렇게 후진하던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여자친구는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자동차도 급정거. 켄타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았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우 진짜 엄청난 공포네요 진짜. 자, 이후에 켄타는요, 문제의 그 바닷가에서 얼마 전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진짜 귀신이었던 있었네 거네.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죠. 야 억울한 원혼이 함께 이렇게 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나만 가기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망 사고 현장에서 만난 옷을 거꾸로 입은 가족들. 그들은 정말 원통한 가족들의 혼이었던 걸까요? 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피해간 기묘한 선택. 근데 여러분 슬슬 당 떨어지지 않습니까? 달달하게 오랜만에 캔커피나 마시면서 다음 기묘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 마셔요. 캔커피, 하지 마. 안 마셔. 나 캔커피 싫어해. 안 마셔 안 마셔. 진짜 이 앞에 편의점에서 막 사온 거예요. 예. 이 뚜껑은 안 딴 거. 안 먹는 건 옵션에 없어요?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 이거 뭐 정한 건데? 그냥 뭐 매번 먹는 캔커피입니다. 그럼요. 맨날 먹는 그거예요. 매번 먹는 그거예요. 걸려들었어. 아, 뭔데? 만약 저처럼 이렇게 누군가 친절하게 음료를 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1990년대 일본 사이타마에서 대학 생활을 했던 청년이 직접 겪은 오싹하면서도 아주 기묘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불교대학 2학년생이었던 미키 다이윤. 기숙사에서 살던 그는 타지 생활로 외로웠던 차였습니다. 그런 그의 유일한 기쁨은 근처 펫숍에 놀러가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진을 찍는 것. 그러던 어느 날 학생도 간사이 출신이라고? 나도야. 정말요? 야, 타지에서 동양 사람 만나니까 반갑네. 자,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 커피들 중에 취향대로 한번 골라봐. 마셔. 이 친절한 펫숍 사장과 친해지게 된 미키. 그 뒤로도 사장의 호의는 계속됐습니다. 왔어? 날씨 덥지? 저 다른 곳에서 수행하게 됐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쉽네. 줄 게 그냥 커피밖에 없네. 마음껏 골라봐. 마지막이니까 뭐 하나 더 가져갈래? 아니에요. 이미 배가 불러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늘 미키의 입맛을 고려해 여러 종류의 캔커피를 준비하는 세심함을 발휘.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외로운 타지 생활에 힘이 되어줬습니다. 캔커피는 밀봉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항상 사장이 권하는 여러 개의 캔커피 중 두 기자님처럼 무심코 한 캔을 골랐던 미키. 그런데 그 선택에 어마어마하게 오싹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약 3년 후에 밝혀진 사장의 충격 정체. 사이타마 연속 살인 사건 범인 검거. 친절했던 사장이 알고 보니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던 겁니다. 미키를 왜 살려줬어? 아까 동양이라고 그랬잖아. 고양이한테서?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연쇄 살인범의 범행 수법은 음독. 바로 캔커피나 음료에 독을 타 피해자들을 살해해왔던 건데요. 그리고 그는 미키를 살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운 나쁜 놈만 죽이는 철칙이 있거든. 근데 3번이나 독을 넣은 캔커피를 피해간 녀석이 딱 한 명 있었어. 죄다 피해가길래 한 번 더 권했는데 사양하더구만. 그 녀석을 보면 정말 부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사장이 권했던 캔커피 중 독이 없는 커피는 단 하나. 정말 신이 그를 보호했던 것인지 정말 기묘하게도 늘 독이 없는 그 하나의 캔을 선택한 미키. 그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신의 가오가 있었나 봐. 잘 피해갔네. 맛있네. 이후 미키는 주지스님이 되어 자신의 기묘한 경험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절한 가면을 쓴 연쇄살인마가 준 음료. 정말 신이 그를 보살폈던 건 아닐까요?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왜? 그 괴담 못 들어봤어? 어떤 사람이 줄다리기 하다가 팔이 뜯겨나갔다잖아. 아무리 그래도 팔이 어떻게 뜯겨요? 자,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 줄다리기 괴담은 단순 괴담이 아닌 실화였어요. 네? 실화였어요. 1997년 10월 25일 대만 타이베이 광복절 행사에서 타이베이시와 시 문화재단은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800명씩 2개조로 나뉘어서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줄다리기 시합을 벌였습니다. 그런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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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땅이 금세 핏빛으로 물들면서 사람들의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경기가 과열되면서 약 25,000kg의 힘이 발생. 두께 5cm의 나일론 줄이 힘을 버티지 못하고 끊어졌고 그 충격으로 가장 앞에 서 있던 두 남자의 팔이 절단됐습니다. 야,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비극적 사건이 괴담처럼 퍼져 대만에서는 한동안 줄다리기가 마치 금기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비단 대만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1995년 독일, 끊어진 밧줄에 맞아 부세 소년 즉사. 2022년 인도네시아 줄다리기 줄에 끌려 여성 사망.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괴담보다 더욱 공포스럽고 소름 끼치는 피해 줄다리기 사고 실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